산업체의 종말과 생산성 하락. 2021년 아마존은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연간 이익의 4분의 1을 잃었다. 엔가펫에 보도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1년 아마존은 이 문제로 8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었다. 새로 고용한 직원 중에서 3개월 이상 버틴 사람은 3명 중에 1명 꼴이었다. 이직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마존은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리커드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어쩌면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가용한 노동력의 공급이 완전히 바닥날 위험이 처할 수도 있었다. 아마존의 이직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가 대부분의 승진 길을 막아서다. 대학 졸업증이 없는 직원들은 조금처럼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을 자격으로 나누면 그런 또 산업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일선에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가장 잘 관리된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 대부분에게 중요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의미 있는 변화와 관계를 창조하는 일은 좌절되었고 거의가 불가능해졌다. 기업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라고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들은 포괄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또 편리한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빅맥과 프라임 배송을 좋아한다. 하지만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생산성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2020년 미국 노동통계국이 70년 동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 생산성이 최대 규모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한 명의 직원이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업가들은 발표에 우려를 보였다. 연간 생산성이 높아질 때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동시에 경영자들이 주목하는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유지할 수 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직원을 해고하고 보다 치밀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공격적인 인물은 전체 직원의 75%에 달하는 인을 해고하고 일명 말라 죽은 가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생산성 편집증이라는 용어까지 만든 나델라의 팀은 크리에이터들을 단기적인 차원에서 몰아붙이면 대부분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이 성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거두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와 강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상반된 이유는 갈림길에 들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단순하다. 제품 생산은 쉽게 더 측정하고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제품 생산 기준과 방식은 인간의 상호작용과 통찰력 혹은 혁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소리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힘을 얻는다. 힘을 통해서 이해관계와 신뢰도를 더축을 하는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통해 이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깊고 신뢰도가 낮은 일은 기업가가 지시하는 일, 즉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테스트, 측정, 감시, 전통적인 경영은 이 4분면에 속한다.
이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중요하며 모든 결과물이 동일해야 한다. 이해관계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은 일은 이해관계가 높고 신뢰도가 낮은 일과 비슷하지만 쉽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조직이 진지하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1만 개의 이미지 라벨을 붙여야 했을 때 아마존은 메커니컬 터커, 즉 누구나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분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러한 일은 이제 AI와 기계학습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제 감시, 의미, 편안함, 비인격적인 높은 이해관계, 낮은 이해관계, 비인격적이고 편안함, 감시, 증명입증, 지시에 따라서 낮은 신뢰도, 높은 신뢰도는 편안함. 다음 사업이면 이해관계와 또 낮고 신뢰도가 높은 일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면에는 이해관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일이 차지한다. 의미 있는 일이자 중요한 일, 경계선상에 놓인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다. 이 영역의 일을 산업화하거나 혹은 창조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화되는 순간에 다시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 이런 류의 경쟁은 누구도 결코 하고 싶지가 않다. 이길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2등을 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가가 벌이는 생산성의 경쟁이다.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도전이자 규모에 따른 대중시장 품질에 대한 도전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 또한 낮은 가격, 평균적인 품질, 인간성 결핍, 단기적인 집중에 풍부한 변명의 여지를 제공한다. 바닥을 향한 경쟁에는 지름길과 약간의 우미를 점하기 위해 진실을 포기하려고 경쟁자로 가득하다. 처음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은 짜릿하다. 조금만 먼저 출발해도 특별한 경쟁력을 확보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매출과 수익 또한 즉각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을 예초로 경쟁으로 끌어들인 모든 요소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춘다.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성공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더 많은 정제인과 치유사 복원과 이야기꾼 또 모든 유행의 사랑하는 사람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붉은 점에 서 있는 아이에게 내리는 보상, 지금으로부터 경쟁의 다음 단계는 훈련이다. 300년도 전에 장 바티스트 드라살 기독교 학교 형제회를 설립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인 지배와 관계없이 아이들을 교육한 학교 중에 하나였다. 드라살은 학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과 점수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시스템에서 아이들은 착하게 행동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드라살은 1900년에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 이름을 붙인 소행성까지 있었다. 아이들은 점수 시스템에 특히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반응을 보였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드라살의 혁신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날 상으로 받은 싸구려 플라스틱 장신구를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점 위에 서서 조용히 있더니 받았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1학년 학생이 조용히 서 있는 내 거로 장난감은 선물을 받았다. 이는 아이들에게 복종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산업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점수를 매기고 행동을 게임으로 바꿈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항공 마일리지나 펠로톤, 순위, 듀오링고의 연속, 학습, 이 모든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이 입증된 기쁨은 우리 대부분이 기대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점 위에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일까? 이미 우리는 점 위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개발자에 따르면 클래스도 저는 미국 초등학교의 95%가 사용하는 앱이다. 교수와 부모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는 이 앱의 주요 기능은 드라살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게임화는 우리가 게임에 뛰어들 때 반응하는 동기를 체계화하고 확대한다. 이런 통제와 단기적인 생산성이라고 하는 산업적인 체제를 위한 훈련이다. 에이드리안 혼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게임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는 좋은 게임화와 나쁜 게임화, 유용한 게임화와 교묘한 게임화, 마술적인 게임화와 진부한 게임화를 구분하는 것이다. 혼은 한 부모의 말을 인용했다. 죄에 따른 전부 A의 학점을 얻고 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모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아이에게서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점수를 걱정한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점수를 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고, 오늘 아침에는 실수를 저질러서 점수를 잃을지도 모르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다. 고작 6살 아이란 말이죠. 교사가 그래서 도저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생의 감정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주의 분산을 줄이고 교실 내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때 학교에서 부모, 교사, 학생 대부분이 목표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100점을 맞은 아이에게 음료수를 보상으로 주면은 조용히 이를 따르고 간단한 대가로 더 많은 점수를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교직원을 제외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블레스 도저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피드백도 추가했다. 이로써 어린 학생이 벌점을 받을 때 교사는 그 사실을 학교 전체에 알릴 수도 있다. 자만간 모든 동기부여는 자율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점수는 우리가 누구에게 반응하는지 혹은 반응을 청산하는지의 일부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게으른 점수 관리를 위해 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수익과 통제 등등. 플라톤은 국가가 아이들을 이른 나이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달하게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로 달라진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온라인 팔로워는 몇 명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가? 오늘날 점은 바로 이곳이다. 가서 그 위에 서라. 더 나은 스톱워치를 찾아서 2020년 아마존 콘택트 렌즈 감시 기술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덕분에 AWS를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콘텐츠 렌즈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모든 서비스를 접수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불규칙한 호흡을 분석해서 고객의 스트레스 수준까지 조작한다. 엔가지에서 여정수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관리자를 고용하고 운영하는 방법보다도 감시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분명하게도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당신의 통화는 감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감시는 언제나 우리 통화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통화 음대가 업무인 근로자의 직업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AI가 더 똑똑해지고 기계학습이 더 많은 내레이터를 습수함으로써 감시 시스템은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다. 산업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을 감시할 수 있게 되자마자 말이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위대한 조직의 반감기. 이거에서 스틸, IBM과 같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 수십 년 동안 기대받았다. 그들은 혁신을 이해했고 오랫동안 혁신을 산업화하고 최적화했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첨단 기술이 한물간 기술로 전락하는 반감기 또한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 미래의 우리를 그것으로 데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티브 발머가 이끈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과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에서 귀희를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기술 분야에 거대한 10년 동안 벌어진 4가지 거대한 변화를 고스란히 흘려보냈다. 드높은 지위를 가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추락했다.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조직을 재건하고 나서야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발머는 언제나 어디보다도 편리함을 선택했다. 지시를 따르라고 고조고용한 직원이 혁신과 혁신적인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대한 조직의 반감기. 총자산 이익률은 부동산 기계 금융자산 다음으로 인간의 이익률. 이 계산은 흥미로우면서도 단순하다. 경쟁자가 있다면 소유한 모든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지어 짜야 한다. 아니면 경쟁자가 당신을 밀어낼 것이다. 매대 건강과 이메일 또 공장을 돈으로 만들어야지. 통제와 레버리지 확장을 향한 경쟁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직원들을 지어짠다면 점점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직원들은 다른 자리를 비롯해서 전용 임금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 그렇기에 소원이 분기점을 향해서 기기를 몰아버리는 것처럼 직원들을 고문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인간적인 통찰력과 다른 가능성에 기여할 기회를 발견한다. 원격 근무는 이를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집을 나서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에 무한히 가깝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와 정보 교환의 결과 인간 이해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부분 소진되었다. 우리가 경쟁자들과 똑같은 인체이에게 모든 것을 아웃소싱 할 때 경쟁자들과 동질성이 쉽게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이들이 행동 방식의 변화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직원이 말 잘 듣게 되는 기회가 아닌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노동의 자유시장 교환. 경쟁자의 목표는 거래의 승사다. 거래의 승자. 그들은 우리의 시간에 돈을 지불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낸다. 어떤 관계도 신뢰도 인간성도 없다. 물론 무형문을 가지고 선택권을 있고 인간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기업 거래라는 개념에 발끈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비쳤는가라는 질문에 캐나다랄까인 마그릿 애트우드가 이렇게 답했다. 그 대답은 절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비치고 있다. 동료들에게 비치고 있다. 그리고 상사에게 비치고 있다. 이런 우리와 에너지와 꿈의 표현이다. 우리가 원하는 전음과 유대감을 여정을 함께 이들에게 비치고 있다. 킨코스와 슬리피스. 수직적인 복종 체계를 대체할 대안이 있다. 폴 오팔라가 킨코스를 설립할 무렵에 그는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자신의 비결이 단순하다고 말했다. 매장 한 곳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성공적인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만일 그 직원이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폴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해리 에커가 슬리피스 그의 아들 15명과 달러에 가까운 돈을 멜투스에 그는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자신의 비결은 매일 모든 매장에 전화를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매장 관리자가 공유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다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두 방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이를 통해서 당신의 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파악할 수가 있다.